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오늘은 함께 테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산업이 5년 만에 부활하면서 연초부터 많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는 이 산업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산업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관련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바로 원전입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난 12일 인수위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자, 우리는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방사능 이슈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뭔가 원전은 위험한 것 같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원전 사고로 독일은 2달 만에 탈원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친환경 가스랑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6에서 7%까지 낮추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원전 해외 수출 계약 금액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에는 1,56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265억 원으로 10년 이래로 가장 적은 규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각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해오던 입장이라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나서 자국의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대체 에너지를 찾는 과정에서 원전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원전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원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요. 원전 수출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수를 늘리고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원전 정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인수위에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시키겠다라고도 말했어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계 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원전 정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미리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종목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주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미 크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네이버에 종목을 검색해보고 관련 뉴스나 재무제표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던 만큼 이번에는 탈원전 백지화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원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이슈는 한국전력에게 굉장히 수혜지만요.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작년에는 무려 5조 8,600억 원 수준의 적자를 냈는데요. 올해는 20조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요. 한국전력에서는 이렇게 자금난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 부채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이렇게 적자가 심한 이유는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에서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전기는 전력 도매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석유나 석탄, 가스 이런 원자재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전에서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요금은 점점 비싸지는데 국내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한전에서 사온 전력 도매 가격이 더 비싸니까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원가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탈원전 백지화가 한국전력의 수혜주는 맞지만요. 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비용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전 KPS예요. 한전 KPS는 방금 설명했던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탈원전 백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 원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한전 KPS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노후된 발전소의 퇴출이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요. 지금은 탈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노후 원전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또 신규 원전 설비가 확대가 된다면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 KPS는 안정적인 중장기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성 파워텍이에요. 자, 보성 파워텍은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명 연장 소식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함께 묶여 있어서 두 개의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자,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적자도 발생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분기로 보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보성 파워텍은 이미 크게 올랐어요. 3,4천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는 이미 두 번의 갭상승으로 인해서 9,00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11선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기업명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최근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을 했어요. 에너빌리티라는 변경된 이름처럼 수소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관련 사업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 등 핵심 기기의 제조 역량을 갖춘 곳이고요. 더불어서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SMR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설비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모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요. 또 비용도 적게 들어요. 따로 배관 설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정성도 강화됐고요. 또 SMR은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수소 생산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SMR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미국 등 모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주기기 등의 제조 능력을 지닌 곳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요청하면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1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공부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SMR 사업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탈원전 백지화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 그리고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 테마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